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서 살아오셨나요? 아마도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업무에 치이고 시간에 쫓기고 돈에 압박받으면서 또 자식들도 가르치고 살림도 늘려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엄두도 못 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은퇴 후에 많아진 시간을 소파와 한몸이 되어 TV만 보실 건가요? 한 은퇴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이 하루 TV 보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 합니다.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인생의 시간을 값지고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평생 취미라 생각됩니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윈스턴 처칠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려면 적어도 두세 가지 취미는 갖고 있어야 하며 그것도 가식이 아닌 아주 진솔한 것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취미는 노후의 친구입니다. 그러한 평생 취미를 40대 이후엔 꼭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니어분들의 취미 11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미 생활은 등산입니다. 등산은 50대 분들께 추천하는데요. 이 나이대 분들은 아직 근력과 무릎 관절이 충분하기 때문에 몸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0대부터는 무릎 관절이 안 좋아질 수 있으므로 다른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고의 취미 생활은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언제든지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등산은 성취감과 즐거움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취미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그룹에 속하지 않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마음 맞는 친구 또는 배우자와 함께 즐기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입문자라 할지라도 돈이 들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탁구입니다. 테니스나 배드민턴이 부담스러운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스포츠입니다. 실내에서 즐기는 운동으로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서 좋습니다. 탁구는 사람 사귀기에도 좋으며 두뇌 활성화, 다이어트, 순발력, 판단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팔, 다리, 몸통, 허리 등 전신을 사용하는 스포츠로 짧은 시간 안에 탁월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씩만 즐겨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으며 80대까지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세 번째 수영입니다. 수영은 노년층 낙상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70세 이상 노년층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운동이 수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연구조사에 따르면 꾸준히 수영을 즐겼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33%나 적게 낙상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3명 중 1명이 낙상사고를 겪는 만큼 수영을 꾸준히 해두면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기능과 관절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어 근육이 약하거나 관절이 안 좋은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만 해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대표적 유산소 운동으로 체중 감량과 근력 관절 강화, 심장, 폐기능 향상에 좋습니다. 특히 격한 운동이 제한되는 시니어분들에게는 척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적절한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신체 균형이 강화되고 만성질환 예방 등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 60대 분들은 유산소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급보 걷기 운동이 좋습니다. 보통 1분에 100에서 110m 이동하는 속도로 걸으면서 4.5칼로리를 소모합니다. 급보는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평소 빠른 걸음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속보로 일주일 정도 연습한 뒤 급보로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작 전 준비 운동으로 무릎이나 발목 관절의 무리를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전거 타기입니다. 가족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활동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자전거 타기입니다. 요즘 시중에 비싸고 좋은 자전거도 많지만 저렴한 중고로 구입하여 타셔도 좋습니다. 깨끗한 중고도 괜찮고 적당한 가격대 신품 자전거를 구입하여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동네를 한 바퀴 천천히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방에 물과 간식을 챙겨서 햇살 좋은 오후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둘러보세요.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동네를 돌다 보면 우리가 자동차로 다닐 때는 미처 몰랐던 새로운 길과 꽃과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부족해지는 비타민도 햇볕을 쬐며 충전할 수도 있고 엉덩이와 다리 등 하체 운동도 됩니다. 내가 몰랐던 우리 동네의 숨겨진 명소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런 것을 통해서 가족과 부부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소재가 되며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종이접기입니다. 뇌 기능을 유지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매일매일 종이접기를 하세요. 종이접기가 단순히 아이들만의 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접기는 의학적 의미가 분명한 활동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종이를 접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뇌 훈련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전두엽 부위에서 가장 빨리 노화가 진행되는데 이 영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 내에 정해진 순서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행위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종이접기는 바로 이 행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기에 재활센터나 요양소에서는 종이접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7번째, 그림 그리기. 노후에 그리는 그림 그리기는 기억력 증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시각적, 공간적, 언어적인 요소는 물론 운동적 요소까지 포함된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캐나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때 우리는 뇌의 많은 부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기억력과 언어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8번째, 악기 배우기입니다. 악기를 배워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손가락을 이용한 피아노나 다른 악기들도 생활의 활력소와 자신감 희열을 느끼고 두뇌를 많이 사용하여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피아노부터 기타, 드럼, 트럼펫, 바이올린, 색소폰, 하프, 플룻, 가야금 등 정말 배울 수 있는 종류가 무궁무진합니다. 학원에 다녀보셔도 좋고 유튜브로 독학하기에도 요즘 영상들이 잘 나오고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원하는 곡을 연습하면서 동호회나 관련 단체, 모임 등 여러 곳에 소속되어 무대도 즐겨보실 수 있다면 또 다른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9번째, 명상하기입니다. 명상은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연구 결과에는 명상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염증성 화학물질의 분비량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노화로 인해 기억력이 감퇴하거나 치매 증상이 시작된 사람에게도 명상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연구진들이 조사한 결과 꾸준히 명상을 실행한 노인들의 주의력, 기억력, 순발력 등이 향상된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상은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번째, 스포츠 댄스입니다. 최근 스포츠 댄스가 근육의 노화를 방지하고 자세를 바르게 유지함으로써 관절과 근육이 약화돼가는 시니어분들에게 인기 스포츠로 꽃 피우고 있습니다. 동작이 섬세하고 순발력과 기억력이 중요한 스포츠 댄스는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남녀가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 특징이 있어 부부가 함께 배우기 좋은 스포츠라는 점에서 좋은 취미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식물 키우기입니다.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젠 반려식물이라는 단어도 더 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려식물을 키우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내 취향에 맞는 식물을 집에서 키우면 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집안 곳곳을 큰 식물이나 작은 화분으로 포인트를 주는 친자연적 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식물을 정성 들여 키우면 외로움과 우울감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외에서 할 수 있는 텃밭 가꾸기도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서 강남의 어느 실버타운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다양한 고급시설로 유명한 곳입니다. 옥상에 공동체 텃밭 겸 정원이 마련되어 있는데 7080 세대 입소자들이 개인구역과 공동구역에서 고추나 상추를 심고 꽃도 가꾸는 곳입니다. 그 건물에서 인기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의 만성질환과 치매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도 6개월 동안 텃밭을 가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활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스트레스 및 우울증 지수가 좋아졌고 콜레스테롤이나 체지방률까지도 수치가 나아졌다고 합니다. 텃밭 가꾸기 신체 활동을 통해 몸 건강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식물을 기르면서 정서적 간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직접 체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작은 것들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삶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농사에 참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촌의 자원을 향유하고 즐기는 것으로도 심신치유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취미생활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후 생활은 60세 정년퇴직 이후에도 무려 3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취미생활 없이 노후 생활을 보내게 되면 자존감은 낮아지고 우울증에 걸리게 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이 악화되고 병원에 방문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죠. 전문가들은 행복한 은퇴 후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 건강 그리고 취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맞는 즐거운 취미 생활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